안녕하세요. 오피치 김종호입니다. 오늘은 정책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기업이 외부에서 특히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정책자금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지만 실제로는 가까운 거래은행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추가 자금이 필요하거나 최근처럼 고금리의 영향으로 이자 부담이 2배, 3배 뛰는 일이 발생하면 상황이 달라지죠. 이때 정책 자금을 떠올리십니다. 가끔은 정부 자금 무료로 받으세요. 받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명함을 전했던 컨설턴트도 생각이 나고요. 그렇게 정책 자금을 생각해내시고 이참에 나름대로 이리저리 알아본 뒤 신청을 했는데 결과는 탈락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정책 자금을 신청했을 때 왜 탈락하는지, 탈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결산을 앞둔 시점이 왜 중요하고 또 결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많은 대표님들이 알고 계시지만 실제 정책 자금을 받은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 자금을 신청한다고 해서 아무 기업에게나 선뜻 대출해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잠깐 정책 자금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금은 자금인데 왜 정책이라는 말이 붙어서 정책 자금이라고 할까요? 정부의 정책적인 필요성에 따라 정부 재정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융자, 출연, 보조, 보험, 투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 사업을 행하는 재원을 정책 자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융자 방식으로 지원되는 자금을 보통 정책 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조성된 정책 자금은 어떻게 지원될까요?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 지원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정부의 재정 자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직접 대출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금융기관이 정부와 한국은행 그리고 일반 예금자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아 중소기업의 대출을 시행하되 정부기관에서 보증을 서는 간접 형식의 대출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들을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직접 대출 기관으로 중진공이라고 부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소진공이라고 부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고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기보라고 하는 기술보증기금, 신보라고 하는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책자금이 무엇이고 어떻게 지원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자금을 신청했을 때 탈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자금은 정부의 정책적인 필요성에 따라 지원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는데요.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물론 신청해도 탈락되겠죠.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분야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3년도에 보면 그린 분야, 혁신 성장 분야, 그리고 지역 주역 산업, 고용 창출, 성과 공유, 수출 이렇게 6개 분야를 우선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이 신청했을 경우에도 탈락될 수밖에 없었을 테고요. 2024년에도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연초에 저희 국가정책 소식을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오프리치 홈페이지에 최신 소식들을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자주 방문하셔서 최신 소식을 접하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우선 지원 분야를 말씀드렸는데요. 스포츠로 따지면 이게 예선 경기라고 보시면 본선이 또 남아 있습니다. 예선은 통과를 했다고 해도 본선에서는 기업에 대한 심사가 다시 이루어지는데요. 기업에 대한 심사, 평가,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성, 사업성, 미래 성장성, 경영 능력,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
이런 부분들을 종합평가해서 평가 등급을 산정한 뒤에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예선을 통과했는데 본선에서 탈락한 기업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숙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 평가 기준들은 쉽게 설명드리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컨텐츠를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자금 지원 분야와 심사평가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분야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피고 우리 기업이 심사평가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 살펴서 준비가 되었을 때 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남은 한 달인데요.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을 설명드리고 정책 자금을 신청했을 때 탈락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평가 등급을 산정할 때 주로 보는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한 해 경영 성적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경영 성적표를 잘 나오도록 마지막 남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경영 성적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측면이 사실 있는데요. 그래도 기타 묵혀두었던 부실이나 분식 회계에 대한 사항들이 혹여 있다라면 시간상 개선의 여지가 있으니 이를 해결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특허나 인증 같은 자격증이 우리 기업에 있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님 개인에 대한 신용도를 점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장 기업들과는 다르게 중소기업들은 오너 대표님들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사실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 개인에 대한 신용도가 우리 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대표의 개인 신용도를 중요 평가의 요소로 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재무제표, 둘째, 특허나 인증, 셋째, 대표님의 개인 신용도 이렇게 3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이 12월 중순입니다. 아직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벌써 중진공 홈페이지에는 12월 11일부터 사전 서류 제출 실시를 알리는 팝업창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금 조달이 급한 기업이나 내년에 자금 조달이 예상되는 기업이라면 올해 마무리를 잘 하셔서 좋은 성적표를 준비하시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월은 기업의 성적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입니다. 12월 한 달 가결산 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경영 성적을 분석하여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자체적으로 준비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다가 어려우시면 저희 어프리치에 연락 주시면 함께 논의하고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 12월에 점검하고 실행해야 하는 사항들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어프리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